5세대 실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비급여 비중증 질환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의 비중이 5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 실생활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수술비 준비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해피맘의 보험 이야기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종수술비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종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종수술비만 단독으로 또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손보험 개정을 앞두고 수술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실손보험을 좀 필수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세대별로 보장 비율과 본인 부담 한도, 면책기간, 갱신주기 이런 데 차이가 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는데, 현재 4세대 실손 기준으로 30%에서 5세대 실손은 50%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입원 한도도 해당 300만 원으로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실손보험이 개정될 때마다 보장 내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조로 병원을 자주 가면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고, 병원을 자주 안 간다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가 물론 이렇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보장 비율이 낮아지고 본인 부담 한도가 높아지는 거죠. 만약 어떤 사고가 또 어떤 질병이 나에게 와서 내가 비중증 환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게 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비급여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 50%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럼 중증 질환은 뭘까요? 그건 바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 또 희귀질환, 중증치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질환은 비중증으로 본다는 거죠. 중증 질환도 급여 치료의 20%, 비급여 치료비의 30% 이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4세대 실손과 5세대 실손의 보상 사례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의 그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작은 군종 D25 코드로 로봇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비급여 치료비가 총 1,100만 원 이렇게 발생했을 때, 기존의 4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률 30%인 330만 원을 공제를 하고 7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5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률 50%, 550만 원을 공제하면 5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입원 해당 보장 한도 300만 원이란 거가 이제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300만 원만 지급을 받게 돼서 5세대 실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2세대에서 4세대 실손에서도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있었지만, 이 개편되는 5세대 실손에서 의료비 보장 공백이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비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술비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요. 수술비에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 수술비, 상해 재해 수술비, 엔대 수술비, 암 수술비, 순환기 질환 수술비 등 이렇게 다양한 수술비 특약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종수술비 특약입니다. 종수술비 특약은 질병이나 상해, 재해 이렇게 수술을 받을 경우에 정해진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인데요. 보험사마다 1에서 5종 요 수술비 특약을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수술비의 위험도나 난이도, 이게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수술 비용 등에 따라서 1종부터 5종 수술까지 등급별로 보험금이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 약관마다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1에서 5종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험 가입하는 분들은 가입 전에 병력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대장용종이나 이제 위용종 이렇게 제거하는 이력들이 많으세요. 아직은 이 용종 제거수를 2종으로 지급하는 보험사가 많지만, 청구 이력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보험사에서는
용종재고수를 이제 1종으로 분류하는 곳도 있어서 가입 전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용종재고로 종수술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종수술비를 준비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액의 이런 수술비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고액의 수술비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데요.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를 떠나서라도 종수술비 특약은 고액의 수술 의료비 지출에 대한 든든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수술비 특약의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겠죠? 우선 50세 여성 동일 조건으로 설계했을 때 A 보험사와 B 보험사 모두 한 2만 원 후반대로 보험료는 비슷한데요. 보험사마다 이렇게 주계약 외에 종수술비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 반면에 종수술비 단독 가입이 안 되고 연계 조건을 두어서 다른 특약을 넣어야 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리고 가입 시 보장이 바로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 있는지 또 보험사별로 이런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입 전에 꼭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보험료 부담으로 이제 수술비 특약의 보험료를 낮추는 게 목적이거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우선 단기로 가입을 좀 원하시는 경우에 수술비 특약이 갱신형인 C 보험사의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어서 수술비 특약과 소액의 가성비 특약을 넣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수술비 특약은 3대 질환,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치료비만큼 아주 필요한 특약으로 실손 공백에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보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종수술비 단독 가입이 되고 또 바로 보장이 되는 땡땡 보험사를 추천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3대 질환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구성으로 보장 대비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수술비 특약의 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카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